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하반기 코인 시장이 울퉁불퉁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최근에 코인 가격, 그 금리가 동결이 되고요. CPI 생각보다 뭐 0.1% 낮게 나왔는데도 살짝 올랐다가 가격이 또 다시 뭐 주춤합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요. 또 선물 강제 청산 규모가 컸네요. 특히 비트코인 86.5%, 이더리움 84%, 솔라나는 거의 90% 롱에 베팅하다가 또 터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인이 도대체 언제 다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미래를 모르지만 원칙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롱, 숏에 배팅하는 쉽게 말하면 그냥 탐욕의 그 도박자들의 자금이 담보가 다 청산이 된 다음에 비로소 조금씩 오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과정이 뭐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최소입니다. 최소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해줘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최고점 돌파했었고요. 뭐 인젝티브다, 뭐 얼마 전에 바이낸스 코인들은 이제 이전 최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최고점 돌파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위 말하는 상승세가 불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핀텍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트메인에 이제 세금 관련 임원 출신 인사가 코인 세금 플랫폼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과 연결을 시켜놨고요. 이 월렛 내의 트랜잭션, 사고팔고 기록을 자동으로 통합시켜 주고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데이터를 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인 세금을 생각만 해도 사실 골치가 아픈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국 세무사 분들도요, 아직 이게 뭐 시행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뭐 금투세가 폐지한다고 지금 뭐 거의 뭐 금감 원장까지 이렇게 나셔서서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골치 아픈 거 아직 세무사 여쭤봐도 해본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코인,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샀던 사고 팔았던 그 기록들을 다 알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요. 세금이 그래서 얼마입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 주고 납부 대행까지 해 준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저부터 쓸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개발자분이나 세무사분이 계시다면 저는 앞으로 유망 자산이죠. 유망한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전 하원 의원, 민주당 하원 의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민주당이 이제야 비로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고 SEC 게리 갠슬러는 2년 이내 떠날 사람이다. 제가 볼 때 2년은커녕요. 1년 이내 짐 싸실 분이 게리 갠슬러입니다. 자, 반면 이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들은 향후 10년, 20년 국가의 방향성을 정하는 헌법상 의무 가지고 있죠. 자, 의회 내에서 흑인의 포커스 의장인 네바다주의 민주당 소속 이하원 의원도 핏 20일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자,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핏 20일에 아마도 다 프리패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팀 라이언, 지금 이 얘기를 한 사람은요. 현재 코인베이스 글로벌 자문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게 또 의미가 심장합니다. 어찌됐건 흔히 이제 투자 고수들이 하는 말 있죠.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해라. 근데 지금 그 가치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토록 코인의 원수였던 민주당이 선회를 했습니다. 블랙락이 말을 바꿨잖아요. 중국도 돌아섰습니다. 바이든도 이제 코인으로 세금 받는다고 했잖아요. 상원, 하원이 갑자기 웬일입니까? 손을 합칩니다. 힘을 합칩니다.
지금 공공의 적은 사실상 게리 갠슬러 혼자 있는 거죠. 이게 그들의 내러티브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주기, 유동성 주기, 금리 인하하고 돈 푸는 주기죠. 미국의 대선 주기가 아직도 우연이라고 하시면요. 어, 돈을 코인으로 벌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수익률을요, 조금 높여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과 같은 조정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 비결 제가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자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좀 추가했죠. 싸게 많이 사셔야 합니다. 비싸게 많이 파셔야죠.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5배, 10배 해봤자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되겠죠. 큰 돈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싸게 많이 사셔야 하고요. 비싸게 많이 팔기. 이제 웬만하면 좋은 우량 코인 위주로 담으셨으면 좋겠다. 싸게 많이 산다라고 하는 건요. 공포를 극복한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는요. 탐욕을 절제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런 버펫이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여도 이 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 쪼개기 방안이 확정이 아니다. 이제 그 분야별로 조금 기능을 나눠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거수일투족을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니고요. 2018년 1월 달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의 국가에서 이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지금 업무 분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한 번, 두 번 속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만큼은 속지 말자.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고래들이 2000 비트코인 규모의 롱 포지션을 정리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크게 해놨는데 가격이 지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들의 담보가 다 청산돼 버립니다. 고래들도 가격이 하락하면 청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즌이 언제다? 지금이라는 얘기죠. 근데요, 저는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래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뭡니까? 이때야말로 저는 코인 분할 매수, 우량 코인들 분할 매수의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현금이 있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시절,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있다, 아니면 보너스가 나온다, 좋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또 상승 바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훅훅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좀 작은 코인들, 적은 분량은 일부 익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유 현금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어디서 갑자기 빚을 내거나 누구한테 나 정말 얼마 후에 갚을 테니까 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익절을 해서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해 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사실 이거는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SEC 예산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미국의 증권협회에서도요, 상원에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SEC에 당초보다 더 적은 예산 할당을 요구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SEC의 내년 예산을 20억 달러로 제한해라. 26억 달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더 줄여라. 제가 볼 때 SEC의 어떤 그 예산이나 권한은 이제 점차 줄어들 것이 뻔히 보입니다. Fit 21이라고 했던 그 법이 상원이 통과가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순차적으로 다 통과가 이제 될 겁니다.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소송, 크라켄 소송, 유니스왑이네 어디였습니까? 컨센시스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다 이제 쇼를 너무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있으면 종료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다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된다? 규제 명확성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SEC는 본인 역할, 게리 겐슬러 본인 역할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규제를 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게 해놓고 고소장만 계속 날리면서 겁만 주는 것. 이제는요, 뭐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채굴 코인은 증권 시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시죠? 자, POS, 지분증명에서 이자 주는, 스테이킹 이자 주는 코인들만 문제를 삼았었죠. 그게 SEC의 그간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가 이게 승인이 됐다? 그 얘기는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않을 뿐이죠.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솔라나, 아발란체,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이런 POS 코인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증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설사 증권이라고 해도요. 증권에 맞게 분류를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SEC의 그 공포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쪼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블랙락의 16차선 퍼블릭 블록체인들, RWA 자산 토큰화에 쓰이는 코인들, BIT21이라고 하는 법안들, 각종 SEC의 소송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코인의 대상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이 지나고 연말과 특히 내년에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건 제 직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그러지 않을까 봅니다. 크립토커런시 CEO 주기영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의 법원 SEC가 테라와 함께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승인했다. 합업 시스템 고장났다.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거죠. 테라폼 랩스가 금융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 45억 달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4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 거의 6조 원인데요. 미국은 법보다도 정부의 합의를 우선시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한다? 미국 내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정확히 뭐에 의해 망가졌습니까? 돈에 의해, 탐욕에 의해, 권력에 의해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는데요. 불공정한 경찰 아닙니까? 권도용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지만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경찰 역할 아닙니까? 자, 그건 안 하고 합의금, 지금 거액이잖아요. 그냥 국고로 가져가려고만 한다. 하지만 권도영은 어디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SEC와 테라폼 랩스는 44.7억 달러에 합의했고 법원이 승인한 걸로 그때 전해졌었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 이겁니다. 코인의 국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인이 범죄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제 미국 그 정부와 합의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코인의 국경이 없죠.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근데 한국 국적의 사람이 미국 법원과 합의를 했다. 그것도 사실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두 달 내에 이제 법정에 세워질 거고요. 이게 이렇게 2년 후에 그것도 합의 정도 하고 지금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합의를 했다.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수상한 그들이 코인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들의 행태를 봤을 때 앞으로의 코인 시장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올해 하반기는요. 상승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은요. 올랐다 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인가민가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돼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신 못 차릴 상승이 그때 나올 겁니다. 정신 못 차린다는 건요. 대부분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것을 보고 주변에 누가 돈 벌었다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돈을 들고 뛰어들 겁니다. 자, 그러실 바에는 울퉁불퉁할 때, 누가 봐도 애매할 때 조금씩 쌓아 놓는 것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직 저는 기회가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내년 어느 시점이 넘어간다? 저는 큰 기회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오모하면 안 된다. 큰 돈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요. 바네크라고 하는 지금 ETF 비트코인 팔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서 광고를 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팩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많겠습니까? MZ 세대가 더 많습니까? 베이비부머는 소위 전쟁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서 애를 5, 6, 7명씩 낳았었죠. 그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가 뭡니까? MZ입니다. 누가 더 돈이 많고 인구가 많습니까? 당연히 베이비 부머가 많겠죠. 그러면 그 부머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을까요? 일부 있겠습니다. 일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좀 소위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빨리 진입하신 분들 일부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부머들은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놨을 겁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그 대형 금융 기관들, 뭐 국부 펀드, 연금 펀드, IT 대기업들을 다 빼고요. 이 전 세계 베이비 부머들만 비트코인 진입해도 저는 지금 가격의 2배, 3배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 상승장,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것, 특히 ETF가 된 건 이번 사이클 최초거든요. 그래서 2021년보다 그때도 이제 헤지 펀드가 일부 있었어요. 일부 억만장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한 번 다른 레벨, 2021년보다요. 상승의 기울기가 저는 더 가파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주기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채굴자들이 매도 시그널, 카피출레이션 이제 항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감기 이후에 이게 뭐 선반영 됐다? 이미 그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거든요. 투자 심리는 공포와 탐욕을 인간이 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그 어떤 자산도 수직 상승만 하는 자산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저는 이 차트가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렉트 캐피털이 예전에 수차례 포스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과거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가 한번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이 빨간색 그 사각형 보이십니까? 이때를 제가 그냥 긴가민가한 구간이다. 지금 그 구간입니다. 2024년 4월 달이었나요? 반감기 지났죠. 지금 이 박스 사각형 빨간색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재미없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몇 개월만 해도 대부분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긴가민가 시즌2다. 그 다음에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부터 소위 말하는 폭풍 장세가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즌을 하면 안 됨 존입니다. 이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파는 걸 고려하셔야 되는 존이 이 초록색 구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느 시점 이후, 이게 올해 연말이 될지 또 내년 초까지 될지 모르지만 하면 안 되는 시즌2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이 사기가 꺼려집니다. 어렵습니다. 애매한데요. 그러면요. 나중에 훨씬 비싼 돈을 내고 코인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타이밍 매매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분할 매수만 하자. 되도록.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 조금 덜어내실 필요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올해 하반기 울퉁불퉁할 때요. 좀 많이 쟁여 놓으십시오. 25년은 뭐 한다? 분할 매도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 시장 떠난다라고 또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피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금 오라클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인 시가총액 32 인덱스가 이제 지수를 만들었죠. 이걸요. 지금 사실 피스 네트워크만 만든 건 아니고요. 홍콩에서도 크립토 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탑 32 코인을 집어넣어서
그것들로만 그냥 크립토 뭐 S&P 500 지수처럼 만든 겁니다. 왜 만든다고요? 이 지수에 그대로 투자하게끔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위 30위 걸 만드는 거겠죠. 자, 향후에 저는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 크립토 탑 30 펀드 이거 무조건 만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인기 있는 수요가 있는 것을 펀드로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보단 조금 덜 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래도 전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솔라나, 그 다음에 뭐 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고 XRP가 될 수도 있겠죠. 수요가 있는 펀드는 개별 코인, 알트코인 펀드를 만들겠지만 그게 아니면 묶어서 팔고 섹터별로 팔고 또 섞어서 팔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코인의 상승률이 대개는 더 컸죠.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탑 30 펀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뭉텅이로 산다.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코인 업계에서도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량 코인 위주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오랜만에 현재 기준 한 상위 30위권 코인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압도적인 여전히 1위입니다.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XRP, 도지코인, 톤코인. 톤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왜 이 주황색 박스를 쳐놨냐면요. 코인의 가격을 보시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코인의 시가총액도 보시면서 앞으로 얘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를 짐작해 보실 때는 코인의 가격도 보지만 이 시가총액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 11위는 카르다노, 무려 12위에 시바이누가 있습니다. 아발란체, 트론, 체인링크,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유니스왑, 니어 프로토콜, 라이트코인, 폴리곤, 그다음 레오, 페페코인도 있네요. 인터넷 컴퓨터, 패치아이, 뭐 카스, 이더리움 클래식.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50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앱토스가 31위고요. 그 다음에 랜더코인 34위, 헤데라, 모네로, 스택스, 파일코인, 멘틀, 코스모스가 40입니다. 스텔라 루멘 41위, 인젝티브, OKB, 아비트럼, CRO, 그다음 이뮤터블 X, 위프는 이제 밈코인이죠. 스위, 스위도 뭐 좋은 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프까지 50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가급적 50위 이내 코인에서 소수를 선별, 이거 어떻게 다 삽니까? 소수를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큰 조정을 겪을 때랄지 지금처럼 재미없을 때 그 소수의 기계적으로 그냥 솔직히 이제 손이 잘 안 가시겠지만 이럴 때 사면 평단가가 훅훅 낮아지는 거 아시죠? 만약에 지금 코인 개수가 너무 30개, 40개 너무 많다. 30개면 20개까지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20개면 15개, 15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코인이 소위 좀 뭐 그 가격이 그 가격이면요. 갈아타기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단, 갈아타기는 내가 산 코인과 이제 바꾸려고 이제 더 추가로 사고 싶은, 바꾸고 싶은 코인 얘네들이 서로 수익률이 좀 비슷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80%인데 아 이거 좀 별로니까 저기 마이너스 50%인 코인으로 갈아탄다. 저는 그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이너스 75%인데 마이너스 78%다. 비슷하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단 내가 더 공부를 하면서 더 확신이 있고 더 확실히 더 올라갈 것 같은 코인에 집중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번째,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사실 뭐 저 역시 뭐 전 세계 누구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100% 맞춘다?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어렴풋이 시간 라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매수의 기회가 올 때 잘 담자. 그리고 내년도 뭐 어떤 사람은 내년 9월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11월, 어떤 사람 뭐 7월이라고도 하잖아요. 대충 그 언저리 뭐 내년 한 중반 정도, 여름 정도 전후로 이렇게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요. 유연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내가 꼭지에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2억이 넘었고 2억 5천만 원이 되고 딱 금액을 정해 놓고 하시기보다는 '아 이제부터 한 10% 씩 팔아 볼까?' 이런 조금 그 릴렉스된 마음으로 매매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